원래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분리돼 갖고 남아 있어야 돼요. 그냥 옆구리에서. 해체라는 건 원한에서 나오는 거죠. 삶의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과 관점, 이거 다 소용없어. 진실 거짓 없는 거야. 옳고 그름 없는 거야. 선과 악 없는 거야. 이게 원한이죠. 이게 원래는 그냥 그런 그 악마성의 한 부분으로 그냥 남아 있어야 돼. 부분적 악마성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신의 전면을 장악하게 된 건 글로벌리스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리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1990년, 91년에 소련이 망하고 나서, 동구와 소련이 망하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세상을 주무를 것 같거든. 자기들이 세상을 주무를 수 있으려면 공화국이 약화돼야 돼요. 공화국, 주권체제, 공화국이 약화되려면, 즉 미국이나 서유럽의 공화국이 약화되려면 정신이 타락해야 돼요. 정신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원한에 의해서 단련되어 있는 이 악마들을 풀어놓도록 한 거예요. 미디어, 언론계, 학계 다 전면에 나서도록 뒷작업을 한 거예요. 즉 미국과 자유세계의 정신문화를 해체시키는 작업을 글로벌리스트들이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들의 그 글로벌리스트들의 그 신호탄이 된 책, 저 제목 보세요. 프란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언과 마지막 인간 유형. 이때 역사의 종언이라는 건 가치관과 가치관, 원칙과 원칙, 관점과 관점의 대립. 이제 그런 거 없다. 이제 그냥 물질만 있는 거야. 이 소리고요. 마지막 인간 유형은 the last man. 독일어로 letzte Mensch. 이거는 니체의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은 선과 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물질적 풍요냐 아니냐 그것만 해서 웰빙해서 서로 부비부비 따뜻하게 지내는데, 전부 전문적 영역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눈만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귀만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코만 남아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와인 맛보고 무슨 음식 맛보는 그런 평론가다 그러면 혓바닥만 남아있겠죠. 다 그러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괴물 같은 존재가 돼서, 웃기는 존재가 돼서. 그런 구절이 있어요. 니체의 자라더스라에 보면. 그런 인류가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 거세된 기형화된 전문인들만 남아있는, 인간은 멸종하고 기형화된 전문 유인원만 남아있는, 그리고 그 기형화된 전문 유인원들은 그냥 하루하루 물질적 풍요에 취해서 부비부비 좋게 사는 거, 그거 이상은 관심이 없는, 그걸 니체가 마지막 인간 유형이라고 불렀어요. The last man. 프란시스 후쿠야마 저 책 제목이 그거예요. 인간 더 이상 가치나 원칙과 선악 이런 걸 가지고, 관점 이런 걸 가지고 전쟁하고 대립하는 시대 끝났다. 물질만 남아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니체가 말한 마지막 인간 유형, the last man, the last man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아주 시니컬한 책이에요. 저 책이. 냉소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판에 무슨 놈의 가치관의 대립 얘기에, 선악의 대립 얘기에, 옳고 그름 대립 얘기에. 아니 목사가 동성혼 하자고 찾아오면 당연히 그거 줄에 설 수 있어야지. 너 어떻게 이렇게 촌스럽냐? 너는 목사가 동성 커플 줄에 못 쓴다고 생각하냐? 이게 미국의 리버럴 신학대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심지어는 뉴저지에서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진작가가 동성결혼 저거 해달라는 거, 사진 찍어달라는 거, 사진 찍는 거 거부했다가 손해배상 걸려서 아주 곤혹을 치렀죠. 근데 그걸 손해배상 안 물게 된 이유가 나의 종교적 신념을 얘기를 했어요. 이 종교를 딱 그때는 들이대면 안 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동성애나 엔젠더 가지고 싸우시고자 하는 분, 내놓고 싸우시고자 하는 분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손해배상 걸렸을 때 나는 종교적 신념으로 그런 것에 반대합니다. 라고 피난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진작가 큰 돈 물을 뻔하다가 종교적 신념 내세워서 큰 돈 안 물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저런 식으로 글로벌리스트들이 저렇게 밀어줘도 저 레시피를 가지고 물질주의와 해체주의를 갖고 밀어줘도 저 레시피가 먹히려면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인간의 소통 구조가 그 글로벌리스트 뒤에 뒷배들이 밀었을 때 쫙 먹힐 수 있는 그런 소통 구조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돼 있었다고 20세기에. 20세기는요 100년 내내 미디어 파워의 독점이 진행된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전체주의도요. 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이 없었다면 전체주의도 그렇게 맹위를 못 떨쳤어요. 똑같잖아요, 지금도. 중국 공산당이 무지막지하게 인터넷을 독점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저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중국 공산당 좀 넘어갔어야 돼요. 앞으로도 잘 안 넘어갈 거라고요. 다른 데서는 이 뉴미디어, 이 스마트폰 미디어가 개인과 자유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데 중국은 이거를 공산당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보면은 라디오가 1920년, 23년 이때 라디오가 본격화됐고요. 흑백 TV는 1940년대에 본격화됐습니다. 흑백 TV는 나라마다 표준이 좀 달랐는데요. 소련 쪽이 그러니까 주사선이라 그러나요? 그 브라운관에 그 줄을 625 라인을 했어요. 그 소련의 625 라인 방식이 확정이 된 게 1948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스탈린은 야 이제 우리가 테레비를 가지고 인민을 통제할 수 있어. 인민의 꿈까지 통제할 수 있어. 인민의 가장 내밀한 욕망까지 통제할 수 있어. 625 엄청나게 좋은 숫자야. 저는 6.25가 저기서 날짜가 택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소련이 너무너무 좋아한 저 무렵 소련 사람이 가장 좋아한 숫자가 뭐냐? 6.25입니다. 1948년에 소련 당의 핵심이 가장 성스러운 숫자. 아, 이거는 우리 소비에트 연방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계시구나. 6.25. 그게 1948년이에요. 그러니까 일성이가 와서 남침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스탈린 생각에 너가 이제 내 속 아는구나. 그래 해. 일성이가 며칠 날로 할까요? 내가 아니야. 날짜 좀 정해와서 봐. 일성이가 이제 평양에 있는 소련 사람들 만나서 며칠 날로 할까요? 6.25 그거죠. 저는 그 가설이 그거예요. 저 6.25가 소련의 TV 표준 1948년에 확립된 소련 TV 표준이랑 관계가 있다고 봐요. 우리 마찬가지 천안함 316 아니에요. 우남 이승만 탄신일이거든. 천안함. 자, 무성 흑백 영화 1900년에 나왔고요. 유성 흑백 영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유성 흑백 영화, 이거 1930년대에 나왔습니다. 칼라 영화 1930년대 같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칼라 TV 1970년대에 나왔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 1980년대에 나왔습니다. 자, 적어보세요. 저때 컨텐츠 누가 만들어? 방송사, 헐리우드, 언론사만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컨텐츠를 다 받아먹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 컨텐츠에서 세뇌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상황을 두고서 캐나다의 그 유명한 미디어 비평가가 1960년대에 미디어가 메시지다. Media is message라는 그러한 medium is message라는 그러니까 매체가 메시지다는 거예요. 텔레비라는 매체가 있으면 그 매체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이 소리예요. 안 그렇습니다. 저 말 다시 고쳐야 됩니다. 미디어 파워 is the message예요. 미디어 파워를 누가 갖고 있냐가 메시지다 이거예요. 미디어 파워가 방송사, 헐리우드 몇 개 영화사 그게 갖고 있어. 그 사람 말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고 있는 거야. 매 순간. 저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일부 인터넷 게시판이 있었지만 10년 전까지 이거 나오기 전까지요. 자,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리스트들이 야, 물질주의하고 해체주의 밀어. 그래서 미국과 자유세계의 정신문화 해체라고 90년부터 쫙 밀었을 때
일사불란하게 한 20, 30년 만에 쫙 퍼질 거예요. 자기들 글로벌리스트들은 자기 스스로를 글로벌 스테이크홀더라고 부르잖아요.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의 주요 이해 당사자.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여기 시청자님들, 저 글로벌리스트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은 스테이크홀더가 아니에요. 주요 이해 당사자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버러지야, 그냥 피넛, 땅콩, 노바디, 인비저블, 존재하지 않는 자들. 피넛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노바디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또 인비저블, 투명인간이라고 부르고,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 소리죠. 저희는 그냥 투명인간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유배된 자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저 잘 나가는 글로벌 주요 이해 당사자들 앞에서는, 다보스 포럼에 모이는 자들 앞에서는, 저 다보스 포럼에서 쓰는 용어예요, 저거. 글로벌 스테이크홀더. 자, 중국 키워주기. 얘들이 또 그걸 했죠. 왜냐하면 노예노동의 메카잖아요. 노예노동 통해 가지고 제조업 기반 약화시키고 미국과 서유럽에 그 과정에서 떼돈 벌고 중국 키워준 거죠. 그래서 중국이 세계 제조업 메카가 된 거죠. 규모물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게 언제부터 뒤집힌 거냐? 지금부터 뒤집힌 겁니다. 이것 때문에. 뒤집힌 지 한 10년, 10년밖에 안 돼요. 미디어파워의 독점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구글,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플랫폼 하는 사람들 어마무시하잖아. 물론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들 그 자들은 사용자와 정부 규제에 의해서 제어돼요, 결국은. 왜냐?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는 무수한 개인들의 무수한 컨텐츠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구글과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힘을 쓰는 이유는 무수한 개인들이 무수한 컨텐츠를 그 안에 집어넣고 그걸 공유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무수한 개인의 무수한 컨텐츠를 자기들이 다 검열해서 다 막아낼 도리가 없다고요. 폭동이라는 단어를 막았어. 그러면 피읍, 디귿 이렇게 말 바꿔서 하죠. 그래 결국 실정법을 넘어선 자기들의 검열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거기다가 이쪽에서 정치 권력 갖게 되면 바로 정부 규제로 때려버리니까. 지금은 정치 권력을 민주당 글로벌리스트들이 갖고 있어서 규제를 안 하지. 그래서 플랫폼 무서워할 일이 없어요. 플랫폼의 근본 마지막은 플랫폼에서 다루는 컨텐츠는 결국 무수한 개인들이 만드는 무수한 컨텐츠예요. 저게 신문이나 방송과는 다르다 말이죠. 라디오와는 다르다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보스혁명, 가치지향 공화국,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이걸 보스혁명이라고 좀 부르죠.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얼마나 된 거야? 10년도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면 그 혁명이 이것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커녕은 2015년부터 꿈틀댔다고 봐야죠. 브렉시트, 트럼프 출마. 그래 2015년 정도부터 꿈틀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7년밖에 안 될까요? 6, 7년밖에. 그런데 이미 세상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6, 7년. 응애 걸음마쟁이가. 더 무서운 일은 미국은 미국의 보스를 제가 MTR이라고 부르죠. 마가, 트럼피즘, 공화 신주류, 리퍼블리칸, 그러니까 네오 리퍼블리칸. 그래서 MTR이라고 부르는데 미국 보스 앞으로 제가 보기엔 3년 안에 완전 승리합니다. 지금 요새 미국 나오는 얘기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무당파, 인디펜던트라고 부르죠. 무당파의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30%가 안 되거든요. 그럼 게임 끝났다는 얘기예요. 골수 민주당 성향 외에는 민주당 안 찍는다는 소리예요. 바이든 안 찍는다는 소리예요. 바이든 지지 안 한다는 소리예요. 게임 끝났어요, 지금 상태가. 앞으로 이제 한 11개월 정도 남았죠. 11개월 반. 그 내년 중간선거까지. 내년 중간선거 아마 볼만할 겁니다. 연방 상하원, 그 다음에 주지사, 그 다음에 주의회, 그리고 주에 줄줄이 걸려 있는 무슨 주 검찰총장 이거 다 그냥 새빨갛게 전부 공화당 쪽으로 갈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 글로벌리스트들은 지금 노골적으로 저항 중이죠. 정부가 나서서 직접 CRT, 비판적 인종이론. 우리 미국과 현대 문명은
저기 백인 우월주의, 노예제에 기반해 있고 피부색이야말로 인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이런 개땡땡을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저게 원래 그냥 약간 또라이 같은 시민운동가가 해야 되거든요. 엔젠더. 아까 보셨잖아요. 저런 엔젠더를 다 사회 전면에 내세워서 다 그걸 포용해야 되고 다양하고 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심지어는 남자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여성 스포츠에 가서 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서명을 하고 있잖아요. 탄소 종말론, 기후변화, 저것도 웃기는 거죠. 탄소를 내세운 사회비 종말론이잖아요. 탄소를 내세운 사회비 종말론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화석연료를 떼기 이전에도 지구 기후는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이 화석연료 떼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인간 충분히 저거 컨트롤할 수 있다. 저거 가지고 종말론 같이 떠들지 마라. 이 얘기예요. 저희 얘기는. 저거 지금 쟤들 지금 그 사회비 종말론 주장하는 애들 뭐라고 요새 얘기하냐면 저 유명한 저쪽 진영의 그 지도자 이 기후 변화, 탄소 화석연료에 의한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자들은 이거는 아주 악질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빅텍이 전부 나서 가지고 전부 계정을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해보라지. 그거 되나?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은 이거 3, 4년 안에 일단 정치적으로는 많이 정리돼요.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들이 순치됩니다. 글로벌리스트가 순치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리스트들이 더 이상 저 악마 내러티브를 지원하지 않는 상태. 글로벌리스트들이 월가가 더 이상 ESG를 안 떠드는 상태가 될 거예요. 지금 그것도 모르고 뭐 생산성 본부에 누구 해서 한국형 ESG 해야 됩니다. ESG 해야 됩니다. 해서 기업 컨설팅 하고 다니는 것들이 광 팔고 있어요. 제가 신문 가끔 보면 한심해요. 근데 이 자들 더 웃기는 건 뭐냐? 이 자들이 얘기하는 ESG는 거기에는 젠더도 안 들어가 있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자들이 얘기하는 ESG는 탄소 중립성 얘기만 해요. 아예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ESG가 아니라 탄소 중립성 얘기하셔. 근데 그거 얘기하려면 문재인의 탈원전을 비판해야지. 문재인 탈원전에 대해서는 아닥해. 최태원 회장, 당신 ESG 하려면 문재인 탈원전을 무지막지하게 비판해야 돼. 그건 아닥해. 그럼 이거 뭐냐고. 동성애나 젠더, 엔젠더도 못 띄우는 ESG. 그 S가 동성애, 엔젠더 띄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민노총을 경영에 떠받들자라는 소리도 못하는 ESG. 그러면 남는 건 결국 환경만 남는 건데 환경에 대해서 얘기 딱 시작하면 문재인의 탈원전부터 비판해야 되는데 문재인 탈원전은 또 아닥하는 ESG. 그럼 당신들 정체가 뭐냐고. 최태원 회장 당신한테 묻는 거야. 또 당신한테 버르장머리 배워서 ESG 전도사를 자처하고 다니는 생산성 본부 이런 데 컨설턴트들한테 묻는 얘기예요. 겁없는 거예요. 우리를 뭐 개돼지 바보로 하는 거지.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저희 동지들이 저 아시는 분들이 이제 그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 단체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보고 발기인 중에 한 명, 발기인 지금 모집 중에 발기인만 1, 2천 명 이상 모집될 건데 그 해달라고 해서 저도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발기인 중에 한 명 들어갔습니다. 발기인 중에는 이제 이 평당원 네트워크인데 이 중에는 이제 준회원으로 평당원이니까 준회원으로 그 누구가 또 들어오냐면 정치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전에 김소연, 그 다음에 광주의 주동식 이런 그 아주 그 대가 굵은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 특별회원 준회원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 법률 그 자문위원들이 발기인에 들어왔어요. 이 취지에 동조하는 거예요. 취지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건 뭐고 그거 다 떠나서 자유공화 민초들이 정당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동의를 해서 변호사들이 들어갔어요. 박주현 변호사 같은 사람. 또 그다음에 저기 그 교육 전문가들인데 교육 전문가들도 국민의힘 당원 멤버십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취지, 즉 다시 말하자면 자유민주공화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자유공화 시민들이 정당 기본부터 활동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 취지에 동의를 해서 조전혁, 그다음 박선영 이런 분들이 발기인에 들어와 주셨어요. 거기는 이제 정정당당에서 보면 그분들은 이제 교육 문화 자문위원들이에요. 근본 취지에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멤버가 아니고. 그래서 발기에 같이 힘을 거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직접 한번 그 창립 발기문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죠. 한 5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유공화 제1당 국민의힘의 평당원 네트워크 정정당당의 탄생을 선언한다. 2400년 전 플라톤은 말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열한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건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치 혁신이다. 정정당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통해 정당과 정치를 혁신하고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헌신한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수령이다. 정정당당은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순한 책동 혹은 음모도 불가능하도록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만들어내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힘과 시민운동이 공조해서 대규모 선거 참관 감시 운동을 펼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대선 승리는 첫 단추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치명적이고 불길한 암초가 대선 승리 이후에 또알이 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지상파 방송, 법조, 공공기관 등에 저들의 기반과 대무시에 강고하게 뿌리내렸다. 둘째, 국회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불리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원칙, 가치, 비전, 결기가 아직 미진하다. 셋째, 제도권 메이저 언론이 진실에 바탕한 공론 형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넷째, 역사에서 담론, 개념, 언어, 내러티브에 대한 저들의 독점적 장악력 때문에 국민의 여론과 통념이 언제든 심각한 혼란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 같은 위험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급속한 발전 및 성숙뿐이다.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이 현실을 꿰뚫어보고 용감하게 움직이도록 견인, 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혹은 전국 차원의 이슈를 다루는 시민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정정당당 회원들의 사명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운동에 시민으로서 힘을 보태야 한다. 첫째, 선거 참관 감시 운동 및 선거법 개정 운동. 둘째, 교육감 선출 및 교육개혁을 위한 운동. 셋째, 소위 차별금지를 내세워 남녀 성별 구분을 훼손하려는 입법을 저지하는 운동. 넷째, 소위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안보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는 운동. 다섯째, 에너지 안보를 파괴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도록 만들고 있는 탈원전에 대한 반대 운동. 여섯째, 악법 및 황당한 지자체 조례를 폐기하는 운동. 일곱째, 온라인 백과사전, 비평, 역사 콘텐츠 등을 통해 삶과 세상을 오롯이 긍정하는 세계관 및 가치관을 확립하는 정신문화진흥운동. 정정당당은 평당원 네트워크이다. 공천 신청자, 후보, 선출직, 유급당료는 준회원이지만 평당원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각오를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 정정당당은 섣부른 상향식 공천 혹은 프라이머리를 추진하지 않는다. 미국과 같이 선거구 유권자의 5%에서 10% 이상 참여하는 본격적 대형 프라이머리가 되지 못하면 상향식 공천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정정당당은 오늘 당장 프라이머리를 고집하는 대신에 제대로 된 프라이머리가 성립할 수 있는 기반과 생태계를 위해 장기적으로 집요하게 노력한다. 참여자의 규모가 커지도록 당원 및 당규가 바뀌도록 사전선거운동을 극단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이 개정되도록
차분하고 지능적으로 실천해 나간다. 자유공화국의 기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정치 참여 네트워크이며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등에 관한 가치 제한이다. 이 기초가 없거나 약해지면 정치가 타락하고 공화국이 쇠락한다. 우리 정정당당히 도전하고 있는 과제는 이것.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로 구성된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공화국이 될 수 있는가?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에 대한 지향성이 성숙할 수 있는가? 이 같은 문명사적 화두에 대한 도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2022년 1월 정정당당 발기인 일동. 예. 저게 이제 1월 12일이 창립 대회인데 저거가 유재일 그 TV 유재일 대표가 이끌고 있는 자유와 개방이라는 단체와 같이 공동 창립을 하려고 그래요. 자유와 개방도 평당원 네트워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평당원 네트워크 이름이 그 컨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그 유튜버들 또 여러 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고성국 같은 데는 그건 성부자적이어서 거긴 아미고라고 그 전부터 아주 잘 다져져 있는 데가 있고 또 얘기 듣기로 이제 가세연 또 아마 신의 한수 같은 데도 해서 결국에 가서 이게 만들어지면 이게 무슨 사조직이 아니거든요. 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자기들끼리 통하면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한 집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여러 개가 있는 흐름들이 이게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듯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한 2, 3만 명 깔려버린다 이러면 국힘이 우리나라 정당 정치 전체가 그냥 지진에 나버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거 잘 잡았죠. 도메인 www.jjd.kr 잘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활동하실 분들 이거는 뭐 교육감 운동도 같이 활동하고 저것도 활동하고 다 해요. 제가 이거 온라인에서 가입을 해보니까 제가 게을러 가지고 아직도 당원 가입 안 했는데 일단 단체 가입해놓고 당원 가입한 다음에 당원 그 국민의힘 그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 이제 자기 당원 증명할 수 있는 그거 캡처해서 다시 JDD에다가 다시 업로드 시키면 이제 정회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완전히 판을 좀 바꿔보죠. 이게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